해보자. 접선 얘기인데 접선의 방식의 기본은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접점을 하나 생각해야 돼.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풀겠죠.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가 t, ft 이렇게 돼요.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 접선의 방식은 접점부터 생각합니다. t, ft가 될 텐데 그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기울기는 f't고 지나는 점은 t, ft 이렇게 돼요. 도함수 활용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 그럼 접선의 방식을 써보면 y는 기울기가 f't니까 f't에다가 x-t 더하기 f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기울기가 지난 점을 아니까요. 얘는 뭐냐면 임의의 실수 x는 t에서의 모든 접선을 다 나타내. 다시 임의의 실수 x는 t에서의 모든 접선을 다 나타내요. 임의의 실수 x는 t에서의 모든 접선을 다 나타내. 그럼 얘를 집합으로 써보잖아. 이렇게 쓸까요? y는 f't x-t ft 이렇게 썼어. 이런 집합을 너는 표시를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니. 주어진 함수가 2차 함수처럼 그냥 생겼다고 뻥을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임의의 실수 x는 t에서의 모든 접선을 다 나타낸다고. 그때 함수값들을 모아놓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접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때 함수값을 모아놓으세요니까 이런 y값들 다 모아놨다는 얘기겠죠. 그 소리는 이런 접선들을 다 모아놓으란 얘기야. 이렇게 접선에서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으란 소리야. 그 소리는 이런 영역을 표시하는 거지 않겠어요? 접선을 모아놓는 소리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얘는 임의의 실수 x는 t에서의 모든 접선을 나타낸다. 그거만 인지하고 있자고.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되겠다. 그 지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방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접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자야. 만약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대입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본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네. 3차 함수가 있는데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라고 했으니까 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이라는 거에서 f'1이 기울기가 5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f의 1은 3이라는 소리고,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ab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위에 거를 해보면 f'x 3x 제곱 2ax 다 안 풀 거예요. 이렇게 되고 x에 1을 집어넣었지. 여기가 3 더하기 2a 얘가 f'1인데 쓸게요. f'1 그게 5래. 이거 a 값 나올 거고요. f에 1을 해보면 1 대입할 거잖아.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올 거고 그게 3이라는 거니까 연립방식 풀면 ab가 나오겠죠. 간단한 문제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25번. 곡선이 있답니다.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x가 있어요. 곡선이 있는데 1,4에서의 접선과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아닌 다른 점을 b라고 했대. ab의 길이를 구하라. x세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1,4에서의 접선이래. 1,4에서의 접선? 그러면 1,4가 여기 있다고 뻥을 쳐보자. 이렇게 접선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거예요. 즉 1,4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함수 위의 점이라는 거잖아. 한번 읽어봐. 위의 점. 그럼 얘가 접점이라는 거죠. 접점 1,4라는 거죠.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접점의 x좌표는 1이라는 걸 알아. 되지? 그럼 보자. 주어진 식은 3차식이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접선은 1차식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잖니?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근데 3차 방식의 해는 일반적으로는 3개 나오잖아. 물론 뭐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한 개가 나오는데 이쪽에 하나밖에 또 안 나오지? 근데 여기서 무슨 근을 간다는 소리야? 중근. 이 소리잖아. 됐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생겼어.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 5x가 있대. 접선은 1차식이었을 거래.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방정식을 풀어도
x제곱의 개수는 안 건드리잖아.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없지. x제곱의 개수가 없다는 소리는 세근의 합이 항상 얼마라는 소리? 0이라는 소리. 그렇잖아. 아이 당황하지 말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식이 있어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잖아.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없다는 소리는 세근의 합이 제로라는 거잖아. 세근의 합이 항상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x가 1에서 중근이니까 x가 1자리가 이게 2개 있다는 소리거든. 이거 합하면 얼마냐면 2잖아. 얘랑 여기에는 x좌표랑 합하면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2. 너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 보이죠? 그래서 B점의 좌표를 그냥 찾을 수 있겠다. 여기 있는 B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마이너스 2, 8 빼기 1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 구했고 B 구했으니까 두 개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겠어요. 삽질하지 말고 푸세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 위에 점 그랬으니까 접점이겠구나. 3차 방식을 풀라고 했더니 x제곱의 개수가 없구나. 아 그럼 세근의 합이 제로로구나. 그럼 좀 바로 찾을 수 있겠네. 적분에서 또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7번 쪽으로 갑시다. 오늘 좀 살살 하려고 앞에 수업에 되게 살살했거든요. 근데 살살한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살살 해보려고요. 27번. 27번 문제는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공통 접선 얘기를 살짝 설명하고 할게요. 공통 접선의 유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중적인 유형인 1번이 있고 약간 비대중적인 유형인 2번이 있는데, 대중적인 유형은 이런 것. 함수가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 접선인데 이렇게 접점을 공유하는 경우야. 무엇을 공유한다고? 접점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공통 접선은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공통 접선인데 접점을 공유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접선 이렇게 그었어. 공통 접선이기는 한데 접점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fx가 있고 약간 비대중적인 유형, 그 대신에 잘 나오는 유형. 야 그러지? 이렇게 하는 유형이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접점의 x좌표를 항상 놓고 푸는 거야. 이번에 알파로 놓고 풀게요. 알파로 놓고 풀었어요. 얘에서 관계식이 두 개 정도가 나와요. 두 개 정도가. 첫 번째는 알파의 f에 대한 함수값이랑 알파의 g에 대한 함수값이 같겠죠. 접점을 공유했으니까. f의 알파랑 g의 알파랑 일단 같아야 해. 이렇게. 이거 식이 안 풀리거든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지? 그렇지. 알파의 f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알파의 g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같잖아요. 걔를 써보면 f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알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 미정계수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거 놓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접점이 공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왼쪽에서의 접점의 x좌표를 알파, 오른쪽에서의 접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고 풀게요. 요 점은 알파, 알파, 알파가 되고 요 점은 베타, f, g 베타죠? g 베타가 돼요. 이렇게. 얘는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일단 한계는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알파의 f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노란색 기울기고 베타의 g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노란색 기울기고 해서 f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베타까지 썼어요. 근데 얘도 식이 부족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지? 그렇죠.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우리 기울기잖아, 기울기. 기울기니까 베타 빼기 알파분의 얘는 g 베타야, g 베타 빼기 f의 알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 도함수 쪽에 왔었을 때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 f 프라임 3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7 이렇게 되어 있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왼쪽이 x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기울기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이 숫자 있죠? 숫자 또한 기울기로 해석할 준비가 필요해. 꼭 기울기 해석할 준비가 필요하고 또 문제를 풀다가 이럴 수 있잖아. F'3을 나는 K로 이렇게 치환을 했잖니? 마찬가지야. 너를 기울기로 봤으면 너도 기울기로 볼 줄 알아야 돼.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분해서 말이다.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런 거를 했대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 얘가 7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정적분의 결과니까 만약에 fx가 0보다 큰 게 분명하다면 얘는 넓이랑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넓이로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기본이야? 됐죠? 이게 기본이야. 그런 의미로 보면 얘도 기울기고 기억하기 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기울기잖아. 기울기니까 여기는 기울기를 써야지 그런 느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요거 빼먹기 쉽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 요거 이제 알고 있으면 27번 이제 할만하겠지. 적분 나올 때 또 설명할게. 일단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으면 미분이나 적분이 섞여 있는 문제 만나면 당황할까 봐. 나올 때마다 설명 계속 할게요. 27번 문제는 두 곡선이 1,0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공통 접선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 함수를 뭐 대략 이렇게 그리고요. 2차 함수를 이렇게 대략 그려요. 근데 얘가 1,0을 지나고 했으니까 1,0이 있을 거래. 이 점에서의 공통 접선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접선을 갖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가 접점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라는 소리야. 27번 문제는.